안녕하세요. 오늘도 서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1년 반 만에 돌싱이 된 여성이에요. 여러분도 카드 할부 결제 많이들 이용하시죠? 할부 결제가 잘만 이용하면 한 번에 목돈 들이지 않고 큰 금액을 분할해서 낼 수 있어서 편리하긴 한데요. 사람에 따라서는 빚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기도 하더군요. 바로 제 남편처럼 말이죠. 카드로 할부 결제를 할 때 무이자 할부 기간이 아닌 경우엔 엄청난 이자가 붙는데 그걸 간과한 탓이었어요. 결국 남편의 무분별한 할부 결제 때문에 저희 부부는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할부 결제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남편과 저는 직장은 달랐지만 회사가 같은 건물에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오며 가며 얼굴을 마주치게 되었고 그러다 우연한 기회로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답니다. 그날은 제가 야근을 하던 날이었어요. 전날 강제회식의 여파로 몸이 천근만근이었지만 그렇다고 일을 두고 퇴근할 수는 없어서 회사에 남게 되었죠. 11시쯤 지나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섰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린 거예요. 저희 사무실 직원이라고 모두 퇴근하고 없던 터라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비상벨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119에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날은 뭘 해도 안 된다고 글쎄 제가 사무실에 휴대폰을 놓고 나왔지 뭐예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것밖엔 없었어요. 저희 회사 건물에는 몇 개의 회사들이 입주해 있었는데 하필 시간인지라 사무실의 직원이 남아있을 확률은 극도로 낮았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사무실 안까지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소용없는 일이기도 했고요. 그래도 뵐 수 있나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는 수밖에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주먹으로 벽을 치면서 살려달라고 여기 사람이 있다고 소리쳤어요. 그렇게 한 몇 분 패닉 상태에 빠져서 고래고래 소리쳤는데 밖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라고요. 그 남자는 경비실에 연락해 줄 테니 잠시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경비실에 사람이 없었는지 119에 구조 요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퇴근도 미루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계속 말을 걸어주었어요. 솔직히 그땐 머릿속이 하얘져서 남자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기억나는 거라곤 여기서 구조되면 시원한 맥주는 한잔 하자는 거였죠. 평소 술을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답답한 엘리베이터에 갇혀있다 보니 시원한 맥주가 그렇게 땡길 수가 없었어요. 10여 분쯤 뒤 구조대가 도착했고 그제야 저는 갑갑한 엘리베이터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정신이 없는 와중에 누군가 제게 다가오더라고요. 얼굴은 낯설었지만 목소리가 익숙한 걸 보니 문 밖에서 구조대도 불러주고 제게 말을 걸어주었던 그 남자인 것 같았어요. 남자는 다친 곳은 없는지 눈으로 저를 살피고는 와락 안아주더라고요. 무사해서 다행이라면서요. 솔직히 처음 보는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하면 기분이 나빠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 겁에 질려 있어서 그랬는지 오히려 남자의 따뜻한 온기가 고맙기까지 하더라고요. 남자와 통성명을 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침대에 눕자마자 기절하다시피 쓰러졌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회사로 출근을 했어요. 제가 맡고 있던 일이 산더미라 병가를 내고 쉴 처지가 아니었거든요. 당시 제가 다니던 회사는 월급도 많이 주고 보너스도 많은 편이었지만 업무량이 많아서 평균 퇴근 시간이 저녁 8시 언저리였어요. 그러니 워라밸을 중시하는 젊은 직원들이 오래 붙어있을 리가 없죠. 제 밑에 있던 직원도 반년 동안 둘이나 나갔을 정도예요. 그 바람에 제 업무는 점점 더 늘어만 갔고요. 사실 돈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몸을 혹사하며 회사에 다닐 필요는 없었어요. 남들처럼 정시에 출퇴근이 가능한 회사에 들어가 인간답게 살았겠죠. 그렇다고 제가 젊을 때 목돈을 벌어두고 일찍 은퇴해 내 인생을 살려는 파이어족을 꿈꾸는 것도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어릴 때부터 하도 가난에 치여서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던 것 뿐이었죠. 그렇다고 자린고비까지는 아니었어요. 다만 돈을 벌 수 있을 때 열심히 벌어 모으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런 성격 덕에 대학 졸업 후 2년 만에 학자금 대출금도 다 갚았고 8년간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돈도 꽤 모았어요. 부모님한테 몇 번 목돈이 들어간 적이 있는데도 말이죠. 그렇다고 할 거 다 하고 돈을 모았던 건 아니에요. 남들 다 가는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 여행도 한 번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연애도 마찬가지였어요. 연애를 할 상대도 없었지만 시간도 없어서 누굴 만날 처지가 아니라서 자연히 돈이 굳게 된 거죠. 그렇다고 비혼주의자도 아니었지만 생각해보세요. 허구한 날 야근하는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저라도 싫은걸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순간 눈앞에 남자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저를 구해준 그 남자요. 그날 많이 놀랐죠? 걱정 많이 했는데 무턱대고 사무실로 찾아갈 수는 없어서 퇴근 후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어요. 포기하고 갈까 했는데 마침 나오시네요. 그런데 평소에도 퇴근이 이렇게 늦으세요? 네, 저희 회사가 좀 그래요. 그나저나 죄송해요. 제가 먼저 연락을 드렸어야 했는데 업무로 바빠서 미처 연락 못 드렸어요. 그날은 정말 고마웠어요. 헤이, 말로만 때우려고요. 그렇게 고마우면 맥주라도 한 잔 사세요. 그날 우리 약속한 것도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 엘리베이터에서 나가면 시원한 맥주 한 잔 하자고 했던 게 떠올랐어요. 그래서 남자와 함께 근처 호프집으로 향했죠. 그랬더니 자기가 분위기 좋은 데를 안다면서 택시를 잡더라고요. 그렇게 남자 손에 이끌려 간 곳은 연남동의 어느 술집이었어요. 일본식 이자카야 같으면서도 나름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라서 얘기를 나누기 좋은 곳이더라고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도 느낀 거였지만 남자분이 말이 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저는 고작해야 네, 아니요 정도 대답을 하는데 그분 혼자 쉼없이 1시간 넘게 얘기를 하지 뭐예요. 제가 말이 좀 많죠?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상희 씨가 마음에 들어서 나도 모르게 말이 많아졌어요. 상희 씨는 기억 못 하시겠지만 우리 자주 마주쳤었는데 몰랐죠? 솔직히 기억이 안 났어요. 잠에 취해 출근을 하고 피곤에 쩔어서 퇴근을 하느라 건물 안에서 누구랑 마주쳤는지 누구랑 얘기를 했는지 전혀 기억이 없었으니까요. 상희 씨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저는 이번 일이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라고 생각해요. 이번 일이 아니었다면 상희 씨랑 이렇게 마주 앉아서 얘기를 나눌 일도 없었을 거고 상희 씨가 나를 기억해 줄 리도 없을 테니까요. 상희 씨, 혹시 내가 싫지 않다면 우리 진지하게 만나볼래요? 21살 때 같은 과 동기랑 서너 달 사귀어 본 게 연애의 전부인 저로서는 남자의 갑작스런 대시가 당황스럽기만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싫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만나보기로 했어요. 연애가 익숙하지 않은 저와는 달리 남자는 꽤 능숙한 듯 보였어요. 데이트 장소 선정이며 만나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까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사람 같아서 괜히 심술이 날 정도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죠. 적은 나이도 아닌데 연애 초보인 게 티날까봐 내내 티를 안 냈던 저는 꾹꾹 눌러 담았던 본 마음이 술김에 튀어나와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껄껄껄 웃으며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능숙해 보였다니 성공이네요. 사실 매번 데이트를 앞두고 엄청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휴대폰을 내미는데 그동안 남자가 찾았던 데이트 장소들이며 레스토랑, 심지어 데이트룩까지 정보가 한가득이더라고요. 상희 씨가 처음은 아니지만 내가 나이에 비해 연애 경험이 적어요. 여자들은 서툰 남자보다는 능숙한 남자를 좋아한다면서요. 그래서 초보 티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몰랐어요. 난 동훈 씨가 연애 경험이 많아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매번 이렇게 준비를 해왔다니 너무 미안해지네요. 앞으로는 같이 해요. 나도 서치하고 지인들한테 물어볼 테니까요. 그렇게 연애 초보들의 연애는 시작됐고 1년, 2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에게 익숙해져만 갔어요. 연애 2년차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식당 간판만 봐도 상대가 좋아할 식당인지 싫어할 식당인지가 단번에 파악이 될 정도로 연애 고수가 되어갔죠. 2년여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모를 정도로
연애를 하는 기간은 후딱 지나갔어요. 물론 모든 순간이 좋았던 건 아니지만 서로에게 익숙해져서 그런지 헤어지고 싶다거나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한 가지 불만이 있다면 남자친구의 소비 행태였어요. 자기야, 아무리 내 생일이라도 이렇게 비싼 걸 사주면 어떡해. 그저 매년 돌아오는 생일일 뿐인데 이건 너무 과하잖아. 할부로 사서 별로 부담도 안 돼. 24개월 할부로 결제했거든. 뭐? 지갑 하나 값을 24개월이나 할부를 했다고? 24개월은 무이자도 아닐 텐데? 당연히 무이자는 안 되지. 그래도 24개월로 하니까 한 달에 내는 돈도 얼마 안 되고 부담이 안 되던걸. 100만 원이 넘는 지갑을 사주는 것도 부담이 됐지만 그보다는 그 돈을 분할 이자까지 내면서 24개월 할부로 샀다는 사실이 너무 황당했어요. 자기야, 매달 내는 불입금이 적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 할부 이자가 얼만 줄이나 알아? 아니, 왜 그 많은 이자를 내면서까지 장기 할부를 한 거야? 나 이런 거 안 사줘도 돼. 명품에 관심도 없다고. 선물을 사준 사람에 대한 예의는 아니지만 부담도 되고 그보다는 이자가 너무 아까워서 비싼 명품 선물은 안 받겠다고까지 했지만 남자친구의 소비 행태는 고가의 명품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어요. 홈쇼핑에서 파는 속옷을 살 때도 12개월 할부로 사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곤 입버릇처럼 이 말을 달고 살았죠. 할부로 하면 고작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해. 그 몇만 원들이 쌓이고 쌓여서 한 달 카드값이 수백만 원이 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그 일로 사귀는 동안 몇 번이나 싸웠는지 몰라요. 다행히 저랑 사귀면서 그 버릇을 고쳐나갔고 결혼을 앞두고는 그동안 무분별하게 긁어댔던 카드 할부금을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나 이제 카드 할부금도 다 갚았고 자기 말대로 할부 결제는 안 해. 카드 할부금도 싹 사라졌으니까 이제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좋아. 대신 약속 하나만 해. 앞으로 결혼 후에도 절대 내 허락 없이는 카드 할부는 안 돼. 약속 지킬 수 있어? 당연하지. 자기도 알잖아. 나 약속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키는 거. 원한다면 내 카드도 자기한테 맡길 수 있어. 그럴 것까지는 없어. 자기가 내 말을 믿고 따라준 것처럼 나도 자기 믿을게. 대신 앞으로 나한테 말없이 카드 할부로 물건을 사면 그땐 당장 이혼이야. 알았지? 그때 자기 카드를 맡기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거절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게 남자친구에 대한 제 믿음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값싼 믿음이 나중에 얼마나 큰 화를 불러일으킬지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저희 시부모님은 15년 전에 이혼을 하셔서 어머님 혼자 남편과 시누이와 함께 살고 계셨어요. 아버님은 재혼을 하신 뒤로 가족과 연락도 끊고 살아서 상견례 때도 오지 않으셨어요. 결혼식 당일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어머니는 남편의 외도로 평생 마음고생을 하셔서 그런가 자식들에 대한 집착이 강한 분이었어요. 아들뿐만 아니라 딸에게도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애착이 강한 분이었죠. 그건 자식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며느리 입장에서는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제게도 자신과 똑같이 어머님 아들 딸한테 헌신적으로 굴길 바라셨거든요. 예, 넌 내가 몇 번 말했는데 아직도 아침상에 밥 대신 빵을 올리니? 우리 아들은 아침에 밥을 먹어야 힘이 나는 애라고 얘기했잖니? 어머니, 그이도 허락한 거예요. 대신 저녁 밥은 제대로 먹이고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얘가 뭐라는 거야? 네가 아침밥하기 귀찮아하니까 착한 우리 아들이 빵 먹겠다고 한 거 아니겠니? 어쩜 이렇게 지밖에 모르는지 원. 너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당장 본가로 들어와. 지 남편 아침밥 하나 제대로 못 차려 먹이는 게 분가는 무슨? 30 넘은 아들 아침밥으로 빵 먹인다고 시집살이를 하려는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 초부터 남편이랑 얼마나 실랑이를 했는지 몰라요. 자기야, 나 어머님 때문에 정말 힘들어. 바쁜 아침에 밥 해먹이라는 것도 그렇고 툭하면 집에 찾아오시는 것도 너무 부담돼. 그건 자기가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솔직히 엄마 말이 틀린 건 아니잖아. 나 지금까지 살면서 아침밥 거른 적 한 번도 없었어. 매일 아침밥으로 국에 7첩 반상 받아먹고 살다가 자기랑 결혼하고부턴 빵 쪼가리로 아침 때우는 거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말인데 앞으로 우리 아침에 밥 먹으면 안 될까?
그냥 간단하게 밥이랑 국, 반찬 몇 가지만 하면 되잖아. 마음 먹기에 따라 그리 힘든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안 돼? 그게 힘든 일이 아니라고? 자기랑 나랑 똑같이 직장생활 하는 사람인데 나보고 바쁜 아침 시간에 밥을 하라는 게 힘든 일이 아니야? 그럼 자기가 하면 되겠네. 난 빵이든 죽이든 대충 배만 차면 되니까 자기 먹을 아침밥은 자기가 해. 아침엔 꼭 밥이어야 한다던 남편은 자기가 직접 해 먹으라는 말에 얼른 뱉기를 들었어요. 자기도 제가 먹는 빵으로 아침을 때우겠다면서요. 남자들은 참 웃기죠.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와이프 보곤 그 바쁜 아침에 밥하고 반찬까지 만들라고 하니 말이에요. 남편과談判끝에 아침밥은 빵을 먹는 걸로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이로 인해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얼마 뒤 아침이었는데 잠결에 들어보니 밖에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마에 칼질하는 소리도 들리고 된장국 냄새까지 풍기더라고요. 놀라서 벌떡 일어나 나가보니 글쎄 시어머니가 주방에서 아침 식사 준비를 하고 계시지 뭐예요. 어머니, 이 시간에 여긴 웬일이세요? 아니 왜 주방에서 밥을 하세요? 왜겠냐? 내 아들 아침 안 굶기려고 그러지? 내가 며느리를 들인 건지 상전을 들인 건지 이 나이에 해도 뜨기 전에 아들 집에 와서 식모 노릇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다니? 하여간 너도 참 어지간하다. 어떻게 시애미를 이렇게 부려먹니? 너 나온 김에 콩나물 좀 다듬어라. 어머님, 저희 아침은 저희가 알아서 해먹을게요. 그런데 저희 집 비밀번호도 모르실 텐데 벨도 안 누르시고 어떻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어떻게 들어오긴 뭘 어떻게 들어와? 내 아들이 준 카드키로 들어왔지. 넌 이 마당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거기서 그러고 떠들 시간 있으면 콩나물 좀 다듬으라니까. 맙소사, 그놈의 아침밥이 뭐라고 아침부터 자기 엄마를 부른 건지 정말 기도 안 찼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아침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아침상을 차리셨어요. 그 바람에 저도 새벽같이 일어나 어머님을 도와 아침 준비를 해야 했죠. 아침부터 청국장이며 동태찌개, 심지어 잡채까지 만드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결국 제가 아침밥을 해 먹일 테니 앞으로는 아침밥 하러 오지 마시라고 하고서야 어머님의 오전 방문은 끝이 났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사단이 났는데도 남편은 신나게 젓가락질을 하며 볼이 터져라 밥을 먹더라고요. 그걸 보니 우라통이 터져서 남편 머리채를 잡고 국그릇에 얼굴을 쑤셔 넣어버리고 싶었지만 그랬다간 더 큰 사단이 날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엄마, 친할머니도 아빠 아침밥 차려 먹이라고 집까지 찾아오고 그랬어?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니 때문에 미치겠어. 네 할머니도 그 정도는 아니었다. 아니지, 집이 멀어서 못 온 걸지도 모르겠네. 니네 친가가 한평이잖니. 암튼 네 시어머니도 참 유난이다. 그깟 아침 밥이든 빵이든 배만 채우면 그만이지. 아들 대신 밥 해먹인다고 거기까지 찾아와? 나 같으면 귀찮아서라도 안 한다. 그래서 너 요즘도 아침에 윤서방 먹일 밥상 차리니? 그럼 어떡해. 안 그랬다간 매일같이 시어머니가 출근 도장 찍을 기세인데 이런 남잔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하는 건데 정말 피곤해 죽겠어. 누굴 탓하겠니? 네가 좋아서 한 결혼인데 반찬 필요하면 전화해. 엄마가 밑반찬이라도 해서 줄 테니까. 답답한 마음에 엄마한테 전화해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그렇다고 달라질 건 없었어요. 할 수만 있다면 남편을 반품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게 안타까울 뿐이었어요. 뭐든 생각하기 나름이라더니 아침밥 해먹이는 거 외엔 불만이 없는 남편이라서 기왕 밥 해먹이는 거 가쁜 마음으로 해주자 생각하니까 그나마 버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침밥 문제가 해결되고 얼마 안 돼서 또다시 골치 아픈 일이 생긴 거예요. 이번엔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였죠. 네? 나보고 아가씨랑 결혼할 분 회사 보안 프로그램을 맡아달라고요? 그런 거면 저희 회사로 의뢰해야죠. 개인한테 부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니, 업체에 맡길 거면 내가 언니한테 해달라고 하겠어요? 그러지 말고 그냥 언니가 해줘요. 우리 그이 창업한 지 얼마 안 돼서 보안 업체 쓸 여력이 안 돼요. 가족끼리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아니죠. 고객들 정보를 관리하는 회사가 보안업체 예산도 없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보안 프로그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해요.
난 회사 업무만으로도 짬을 낼 수가 없어요. 저한테 이러지 말고 업체에 맡기라고 하세요. 나 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되게 유세네. 언니, 보안이라는 거 솔직히 방어 프로그램 깔아서 돌리는 게 다잖아요. 근데 뭐 그렇게 비싸게 굴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아, 그럼 내가 알바비 줄게요. 얼마면 돼요? 아가씨,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아가씨가 보기엔 내가 하는 일이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해킹당해서 보안 뚫리면 회사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소송이라도 당하면 수억, 아니 수십억 날아가는 건 순간이라고요. 그러니까 업체에 의뢰하든 아니면 그 일 접으라고 하세요.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른다지만 어쩜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갔어요. 게다가 지가 뭘 안다고 제 일이 별거 아니란 듯이 말을 해요. 신우이 하는 꼴이 하도 얄미워서 저는 딱 잘라 거절하곤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날 밤 기다렸다는 듯이 시어머니가 호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퇴근길에 지친 몸을 이끌고 시댁으로 향했죠. 시댁에 가보니 남편도 이미 와 있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까지 새 식구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제가 현관에 들어서니까 하던 말을 뚝 끊더라고요. 그리곤 시어머니의 일방적인 훈계가 시작되었죠. 얘, 넌 무슨 애가 그렇게 냉정하니? 네 시누이가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을 했겠니? 김서방이 회사 차린 지도 얼마 안 돼서 자금이 부족해 그런 모양인데 그냥 눈 딱 감고 해주면 되잖니. 가족 좋다는 게 뭐 있어?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잔말 말고 해줘라. 뭐 어려운 일이라고 하니 많이 말이 많아. 어머님, 그렇게 별거 아닌 일이면 어머님이 하세요. 전 시간도 안 돼서 책임 못 질 일 떠맡고 싶지도 않아요. 너? 시애미 앞에서 그게 할 말이니? 누가 보면 네가 엄청 대단한 일 하는 줄 알겠구나. 얘기 들어보니 프로그램인지 뭔지 그거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는데 그거 하나 해결해주면 될걸 이 난리를 피워야 해. 그래 여보, 당신이야 늘상 하는 일이잖아. 회사 일 하는 김에 프로그램 좀 가져다 깔아주면 되는데 그게 뭐 그리 어렵다고 그래. 엄마 얼굴을 봐서라도 그냥 해줘. 아, 이 인간들이 내 일을 뭘로 보고 이러는지 정말 화가 나서 말도 섞기 싫더라고요. 하지만 이 상황에 입 꾹 다물고 있다가는 제가 덤탱이 쓰게 될 것 같아서 딱 잘라 거절했어요. 당신이 보안 프로그램에 대해 뭘 안다고 그래? 내 일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내가 아가씨한테도 이미 말했지만 이거 프로그램 하나 깐다고 끝나는 일 아니야.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줘야 돼. 그러려면 그 일에 전적으로 매달릴 사람이 필요한데 내가 시간이 어딨어? 암튼 2번 말 안 하니까 더 이상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강요하지 마. 다른 건 몰라도 일적으로 저를 무시하는 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물론 제가 못해줄 만큼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한번 물러섰다가는 툭하면 저한테 공짜로 일해달라는 소리를 할 것도 뻔하고 제 일을 하찮게 여길 게 뻔해서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남편을 비롯해 시댁 식구들은 은근히 저를 따돌리기 시작했어요. 저 몰래 자기들끼리 모여서 외식도 하고 심지어 시누이 결혼을 앞두고 가정여행을 떠날 때도 저만 쏙 빼고 가더라고요. 차라리 잘 됐다 싶었어요. 저도 그런 피곤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었거든요.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 처음부터 시누이가 공짜로 저한테 맡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해서 벌어진 일이었더라고요. 아니, 일은 나한테 떠넘기면서 왜 지가 확정을 짓고 미리 생색을 내요? 게다가 예비 심해부한테 뭐라고 말했는지 결혼식도 올리기 전부터 심해부는 저에 대해 안 좋은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와서도 저한테만 냉랭하게 굴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비하면 3발의 피에 불과했어요. 시누이가 결혼을 하고 다음 달 집으로 날아온 남편의 카드 명세서를 본 순간 저는 패닉에 빠지게 되었거든요. 이게 다 얼마야? 당신 도대체 뭐를 얼마나 샀길래 카드값이 300이 넘게 나왔냐고. 어머, 24개월 할부? 여보, 당신 장기 할부로 물건 샀어? 아, 그게 이번 달부터 나왔구나. 내 거 산 거 아니야. 정화 혼수 준비할 때 내 카드로 긁었는데 그거 나온 거야. 기집애 이것저것 사더니 엄청 나왔네. 아가씨 혼수를 왜 당신 카드로 긁어? 설마 아가씨 혼수 비용을 당신이 내기로 한 거야?
말해봐, 그런 거냐고. 그럼 어떡해. 모아놓은 돈은 없다지. 당장 결혼을 시켜야지. 별 수 있어? 오빠인 내가 해줄 수밖에. 당신이 그걸 왜 해줘? 결혼할 때 아가씨한테 현금으로 500만 원 줬잖아. 근데 왜 혼수까지 해주냐고. 그리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나랑 상의 정도는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당신 마음대로 해주냐고. 24개월 할부면 앞으로 2년 동안은 이 정도 금액이 카드값으로 나온다는 얘긴데 당신 월급이 얼마라고 이렇게 긁어댔냔 말이냐고. 됐고, 난 이번 일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카드값 당신 동생한테 받아와. 아, 정말 그놈의 돈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 살다 보면 돈 쓸 일도 있는 거지. 꼭 이렇게 몇 분 안 되는 돈 가지고 남자 자존심을 긁어야겠어. 그동안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당신이 이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존심 상하는 줄 알아? 아무리 당신이 나보다 잘 벌어도 남편 대접은 해줘야 할 거 아니냐고. 안 그래도 당신이 매자 회사에 일 안 도와줘서 내가 정화한테도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 돈 달란 소리를 해. 당신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남편은 길길이 뛰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어요. 아니,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혼수도 정도껏 해갈 것이지. 가전제품도 최고급으로 해가고 예단까지 명품으로 해갈 일이냐고요. 남편이고 시누이고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든 건지 정말 이해도 안 가고 이해하고 싶은 생각도 안 들었어요. 쥐뿔도 없는 것들이 허세만 쩔어서는 도대체 왜 이러나 몰라요. 제가 그 난리를 치는데도 남편은 절대 동생한테 돈 못 받아온다고 뻗대길래 제가 직접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자기가 성질을 내지 뭐해요. 아니, 우리 오빠가 해준 혼수를 왜 언니가 트집을 잡아요? 언니는 언니 동생이랑 사이가 안 좋은지 몰라도 우리 남매는 여동생 결혼해. 그 정도 해줄 만큼 사이 좋아요. 언니가 중간에 끼어서 회복만 놓지 않으면 평생 가도 얼굴 붉힐 일 하나 없는 사이라고요. 도대체 오빠는 왜 저런 사람이랑 결혼해서 사람 피곤하게 하는 거야? 암튼 난 그 돈 못 물어주니까 오빠랑 지지고 볶든 마음대로 하세요. 신우이는 지 할 말만 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시 전화를 해도 차단을 했는지 좀처럼 받질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댁에 찾아가 시어머니한테 얘기를 하고는 카드값을 물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가 뭔데 우리 애들 사이를 갈라놓으려 들어? 오빠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그 정도 해줄 수도 있는 거지. 뭐가 문제라고 여기까지 달려와선 큰 소리냐고. 정 그렇게 돈이 아까우면 차라리 매달 나한테 용돈 준다 셈 쳐라. 그러면 되지? 어머님, 그게 말이 돼요? 어떻게 어머님 용돈을 한 달에 300씩 드리는 셈을 쳐요. 어머니, 그이 월급이 얼만지는 알기는 하세요? 세금 떼고 나면 298만 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매달 카드값을 320만 원이나 내라고요? 그게 가능하긴 한 거냐고요. 너도 돈 벌잖니? 명색이 며느린데 시아미한테 용돈 몇 푼 준다 셈치면 되잖아. 애초에 이런 걸로? 따지고도는 네가 잘못된 거 아니니? 나 때는 시누이고 시동생이고 시집장가 보낼 때 응당 혼수며 예물까지 우리가 다 해줘야 하는 걸로 알고 살았다.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꼴랑 남매뿐인데 오빠가 여동생 결혼하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너 시집와서 우리 집에 한 게 뭐 있니? 매번 분란만 일으켜서 집안 분위기만 흐리고 툭하면 시애미한테 고개 빳빳이 들고 따지기나 있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한 게 뭐 있냔 말이야. 그러니 이번만큼은 입 다물고 빠져 있어. 시집가서 잘 사는 시누이까지 괴롭히지 말고. 이건 뭐 말이 통해야 대화를 하죠. 능력도 안 되면서 오빠 카드로 비싼 혼수로 처발라가며 시집을 간 당신 딸을 탓해야지. 왜 며느리 탓을 한대요? 애초에 남편이란 작자가 저한테 상의만 했어도 이런 결과는 벌어지지 않았겠죠. 그놈의 카드 할부 인생 이제 겨우 면하게 해줬더니 사고도 이런 대형 사고를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실 이때까지만 해도 머리 끝까지 화는 났지만 이혼을 고려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어진 남편의 행동을 보니 내 결혼 생활은 여기서 끝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남편은 12시가 넘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제가 시댁에 가면서 문자까지 남겼는데도 일부러 오지 않은 거였죠. 남편이 돌아오면 오늘 일에 대해 단판을 지으려고 기다렸던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었어요. 결국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몸도 피곤하고
머리도 복잡한 탓에 회사에서 평소 안 하던 실수까지 한 저는 결국 반차를 내고 이른 귀가를 했어요. 그런데 글쎄 회사에 출근해 있어야 할 남편이 소파에 누운 채 과자를 먹으면서 TV를 보고 있지 뭐예요. 당신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회사 안 갔어?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는 눈알만 이리저리 굴리더군요. 그게 말이야. 오늘이 우리 회사 창립 기념일이라서 쉬게 됐어. 근데 당신은 이 시간에 왜 집에 온 거야? 뭐? 창립 기념일? 이 인간아, 너희 회사랑 우리 회사가 한 건물에 있는 건 아니? 아침에 로비에서 니네 부장님이랑 인사까지 했는데 무슨 개소리야. 당신 똑바로 말해. 오늘 회사 왜 안 갔어? 사실대로 말하라고. 제가 소리를 버럭 지르자 그제야 남편이 이실직고를 하더라고요. 어머님을 통해 제가 신우의 혼수 문제로 화가 단단히 났다는 걸 알게 된 남편은 저 몰래 카드 할부금을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하다가 퇴직금을 떠올렸던 거예요. 아직은 이직도 가능할 나이니까 일단 퇴직금 받아서 카드값 정리하고 나머지 일은 나중에 처리하자 했던 거죠. 이 멍청한 인간아, 넌 그걸 해결책이라고 떠올린 거냐? 고작 여동생 혼수 비용 때문에 직장까지 그만두는 게 말이 되느냐고. 이직? 말이 쉽지. 요즘 같은 때에 이직이 쉬운 줄 알아? 누가 회사 문 열어놓고 당신 기다리고 있대? 애도 아니고 어쩜 사람이 이렇게 단순해? 그럼 어떡해. 당신은 카드 알바면 이혼이라고 하지. 엄마는 여동생 결혼하는데 오빠가 그 정도도 못해주냐고. 오히려 당신 탓만 하지. 중간에서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나도 회사 옮기기 싫어. 그치만 어떡해. 카드값 처리하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걸. 자기야, 자기도 나 회사 옮기는 거 싫지? 그럼 자기가 은행 대출 좀 받아주면 안 될까? 자기는 신용도 좋고 죽어라 은행 실적도 좋잖아. 딱 5천만 받아주라. 내가 살면서 다 갚아줄 테니까. 응? 뭐라고? 이 미친 인간아. 내가 왜 네 동생 혼수 비용 때문에 대출까지 받아야 되는데 네 동생이랑 니네 엄마는 뭐하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니들 눈에는 내가 호구로 보이니? 날 이렇게 써먹으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말해봐 이 개자식아. 나 더는 이러고 못 살아. 멍청하고 대책 없는 너도 싫고 며느리를 자기 집 걸레 쪼가리만도 못하게 생각하는 네 엄마도 싫고 분수도 모르고 사치만 부려대는 네 여동생도 다 싫어. 그러니까 여기서 끝내자. 길게 가봐야 더 추한 꼴만 보게 될 뿐이야. 여보, 지금 이러면 어떡해.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내가 살만해지면 그때 해야지. 나 지금 당신이랑 헤어지면 정말 개털이라고. 회사에 이미 사직서도 냈고 퇴직금으로도 카드값 다 못 갚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당신이 카드값 반만 갚아주라. 그럼 내가 당신 안 잡을게. 위자료 달란 말도 안 하고 깔끔하게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준다고. 뭐? 이게 무슨 개소리야. 위자료를 받으면 내가 받아야지. 네가 무슨 위자료야. 그리고 내가 왜 네 카드값을 갚아주니? 너 그 돈 쓸 때 나랑 상의 한마디라도 했니? 아니잖아. 일 저지를 때 네 멋대로 해놓고 왜 책임은 같이 지자는 거냐고. 암튼 난 너랑 같이 진창에 발 담그고 허우적댈 생각 없으니까 나 끌어들일 생각 하지 마. 네가 벌인 일은 네가 수습하고 살라고. 내 인생에 이혼은 생각조차 한 적이 없었지만 이런 남자와는 도무지 함께할 엄두가 안 났어요. 결국 남편과 저는 결혼한 지 1년 반 만에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할 당시 남편한테 돈이 별로 없어서 신혼집 보증금 대부분을 제 돈으로 했었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남편이 챙겨갈 돈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부부가 헤어질 땐 재산도 반반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며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식 계산법을 들이댔지만 법 앞에선 씨알도 안 먹힐 일이었죠. 구질구질하고 구차한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다만 몇 푼이라도 위자료로 달라고 어찌나 매달리던지 그 꼴을 보니 내가 이혼을 결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혼 후 저는 회사를 옮겼어요. 전 남편을 피해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는 저도 워라밸을 따져가며 제 인생을 즐기며 살고 싶어졌거든요.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나를 우습게 안다는 걸 짧은 결혼 생활을 통해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이혼을 통해 인생을 배운 것처럼 전 남편과 그 집 식구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며느리는 공짜로 쓰는 도구도 아니고 돈 필요할 때 돈 꺼내 쓸
공짜 ATM도 아니라는 걸 말이죠.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